서울 성수동의 11월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정민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강 너머로 번져가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콘크리트 건물들을 물들이고 그 사이로 첫 저녁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 30분. 퇴근하기엔 이른 시간이었지만 오늘따라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건축사무소 대표였습니다. 37의 나이에 자기 이름을 단 간판을 걸었고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궤도였습니다. 그가 설계하는 건물들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무너지지 않는. 대표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뒤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손만 들어 흔들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의 사진.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이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민재는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11년 전 봄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서연은 언제나 밝았습니다. 친구가 많았고 모임을 좋아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빛났습니다. 민재는 정반대였습니다. 조용했고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했으며 파티보다는 도면 앞에서 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보완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민재만 그렇게 믿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먼저 자도 돼. 짧은 문자였습니다. 민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낼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라고 쓰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성수역 근처 아파트는 새 것은 아니었지만 깔끔했습니다. 민재가 직접 리모델링을 감독했던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각 집 문 앞에 놓인 신발들을 보았습니다. 아이 운동화, 슬리퍼, 구두. 살아있는 집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불을 켜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TV 스탠드, 서연이 좋아하는 향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이 집처럼 느껴지지 않기 시작한 것이, 서연의 목소리가 반가움이 아닌 피로로 들리기 시작한 것이,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던 것이,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불을 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우유, 며칠 전 사둔 샐러드. 서연이 먹지 않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저녁을 집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서 누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오가는 그림자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민재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서 연락이 올 것 같지 않았고 온다 해도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11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재는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 안 주무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높은 톤.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좀 일찍 왔어. 민재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서연은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타일 바닥을 찼습니다. 물 좀 주실래요? 민재는 일어나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습니다.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귀걸이를 빼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누구랑 만났어? 대학 동기들이요. 오랜만에 모였어요. 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물을 마시고 침대로 갔습니다. 민재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심야 뉴스가 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재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쪽 팔을 늘어뜨린 채 민재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서연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예전엔 이 소리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소음이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몰딩 라인. 저것도 자신이 골랐던 것이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선, 모든 각도, 모든 색을 자신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이 자기 집 같지 않을까요?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숨소리만이 어둠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손목에서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알림이 온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워치 화면이 다시 어두워졌다가 몇 초 후 또 켜졌습니다. 무심코 본 그 한 줄. 오늘도 고마웠어. 남편한테 들키면 큰일 나. 민재의 심장이 굳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은 곧 꺼졌습니다. 어둠이 다시 방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세계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숨소리는 여전히 고요했고 그녀의 손목에 감긴 워치는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상하게 차가운 무언가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선들, 자신이 고른 길들, 자신이 믿었던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낯설어졌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벽을 치면 서연이 깰 것이고 깨면 그녀는 놀란 척, 걱정하는 척 할 것입니다. 그 연기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민재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피부를 때렸지만 정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핏발선 눈, 굳어진 입술. 이 얼굴로 오늘 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면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천천히. 손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감정도 통제해야 했습니다. 아침 7시,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어머,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녀는 머리를 감싸주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머리가 깨질 것 같네. 민재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워치가 빛났습니다. 민재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늘 일찍 나가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현장 미팅이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것, 그녀의 평범한 말들을 듣는 것, 모든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녁은요?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민재는 커피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아직 8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그는 서연의 워치를 떠올렸습니다. 그 짧은 문장. 남편한테 들키면 큰일 나. 민재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대학 동기라던 그 모임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었을까요? 민재는 서연의 SNS를 열었습니다. 평소엔 거의 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카페 사진, 전시회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밝게 웃는 서연. 언니 너무 예뻐요. 남편분 복 받으셨네요. 민재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최근 게시물. 서연이 누군가와 찍은 사진.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손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어깨 근처에 놓인 손. 캡션은 간단했습니다. 오랜만에 재회. 대학 동기 추억 소중한 사람. 민재는 그 남자의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이름은 강도현. 민재는 그 이름을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예전에 언급했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거짓말로 만든 현장 미팅 대신 다른 곳에 갔습니다. 성수동의 한 카페. 서연이 자주 간다고 했던 곳. 민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몇 시에 들어와?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아마 10시쯤요. 친구들이랑 저녁 먹어요. 지민이, 수정이. 아니, 그냥.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민재는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를 달리며 도시의 불빛들을 봤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서연이 변한 것이. 아니면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일까? 11년이란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집에 돌아온 것은 9시였습니다. 서연은 아직 없었습니다. 민재는 불을 켜고 거실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서연의 향수 냄새, 소파 위에 놓인 잡지, 테이블 위에 립스틱. 하지만 민재는 이제 다른 눈으로 이 공간을 봤습니다. 어디에 비밀이 숨어 있을까? 어디에 증거가 있을까?
그는 서연의 화장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영수증 몇 장. 민재는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백화점.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친구들과 만났다던 날들. 하지만 영수증의 금액은 늘 2인분이었습니다. 민재는 영수증을 도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약속대로 10시쯤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 일찍 들어오셨네요. 피곤하세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향이었습니다. 누구 만났어? 민재가 물었습니다. 지민이랑 수정이요. 아까 말했잖아요. 홍대 쪽이요.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네, 괜찮았어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처럼. 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거짓말만 더 들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잠든 후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강도연을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민재는 그 프로필을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잘생긴 얼굴. 자신감 넘치는 미소. 민재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남자일까요? 서연과 함께 있던 남자가. 그는 브라우저를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재는 서연의 워치를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통화 기록, 만남의 흔적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까요? 서연은 워치를 손목에서 거의 떼지 않았습니다. 잘 때도 샤워할 때 빼고는. 다음날 저녁, 민재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연은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이에요? 그냥 일찍 끝나서. 민재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먹었어. 같이 먹을까요? 민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 시킬까? 아무거나 좋아요.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손목의 워치. 그 작은 화면 속에 숨겨진 진실. 그날 밤 서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침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워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충전 중이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서연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결혼 기념일. 틀렸습니다. 그럼 뭘까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서연 어머니의 기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맨 위에 도현 오빠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대화를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 며칠 전부터 몇 달 전까지. 보고 싶어요. 오늘 만날 수 있어요. 출장 갔어요. 민재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워치를 도로 화장대에 놓았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세요? 서연은 워치를 집어 손목에 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재는 숨을 참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민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서연이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민재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서연과 아침을 먹었고 가끔 저녁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한다는 것을, 그가 서연의 일정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모으고 메시지 캡처를 저장한다는 것을. 민재는 건축가였습니다. 무너뜨리기 전에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재는 광화문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예약은 며칠 전에 해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 민재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위치 기록. 변호사는 스크롤을 내리며 침묵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거들이에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까요? 유리한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은요? 귀하께서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과 자산이 있죠.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일부입니다.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므로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광화문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강도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세요? 조사했습니다. 민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의 회사, 직위, 연봉, 그리고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까지.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철저하시네요. 제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모든 걸 계산해야 하거든요. 민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소송 준비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2주 안에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시겠어요? 배우자에게 먼저 통보하시겠습니까? 민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류가 나가는 날 알게 될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민재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친구 만나요. 늦을 것 같아요. 민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몰래 설치한 추적 앱이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강남 청담동 호텔 근처였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법원에 제출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민재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리 준비해도 힘들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괜찮습니다. 민재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괜찮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서연은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를 받았습니다. 민재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화 좀 받아요. 민재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그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도면을 그렸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자.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서연은 서류를 민재에게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민재는 서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 하지만 민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친 건 나야? 아니면 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민재가 그 이름을 입 밖에 냈습니다. 대학 동기 강도현. 몇 달째 만나고 있지.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건 뭐. 민재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던졌습니다. 호텔 영수증,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위치 추적.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언제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민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한 일이야. 민재 씨, 저기요. 설명할게요. 설명은 법정에서 해. 민재는 마우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기 괜찮아. 일 계속해. 민재는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계속 일했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각도를 맞췄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광고회사. 강도현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빌딩 로비에서 민재는 안내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강도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직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대답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미팅 중이라고.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민재는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강도현이었습니다. 민재는 사진으로 봤던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도현은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민재 씨. 민재는 일어났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섰습니다. 도현은 민재보다 키가 조금 더 컸습니다.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건지 알잖아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럼 어디서 할까요? 당신 사무실. 아니면 당신 아내한테 직접 갈까요? 도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얘기합시다. 두 사람은 빌딩 근처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민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자료 청구 통지서입니다. 곧 정식으로 받게 될 거예요. 도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사실 더 청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정했습니다. 도현은 서류를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계속했습니다. 당신 아내는 아세요? 당신이 뭘 했는지.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제 결혼을 망가뜨렸고 당신 결혼도 망가뜨릴 거예요. 민재는 일어났습니다. 소송 진행될 겁니다. 준비하세요. 도현이 벌떡 일어나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합의할 수 없나요? 민재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도현이 손을 놓았습니다. 금액이 문제라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게 법정까지 가면 저도 서연 씨도 그래야죠.
민재가 말했습니다. 다 무너져야 해요. 당신들이 제 삶을 무너뜨린 것처럼. 민재는 돌아섰습니다. 도현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정민재 씨. 하지만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나와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빌딩 사이로 비쳤습니다.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민재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이 아닌 호텔 방에서. 며칠 전 짐을 빼서 옮겨놓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해요. 또 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줘요. 민재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잔을 비웠습니다. 다시 채웠습니다. 다시 비웠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도시의 불빛들은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민재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무너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혼자 서 있는 자신. 소송은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조정은 없었습니다. 서연이 요청했지만 민재는 거절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 섰습니다. 증거가 제출되었고 변호인들이 말했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재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증인석에서 울었습니다. 도연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을 먼저 지불하고 재판에서 빠졌습니다. 판결문은 간결했습니다. 이혼 인정. 재산 분할 70대 30. 위자료 3천만 원. 서연의 귀책 사유 명시. 민재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광화문 거리를 따라 청계천 쪽으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그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이사를 갔습니다. 민재가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모임들도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분류는 언제나 빠르게 퍼집니다. 특히 같은 서클 안에서는. 서연의 어머니가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위, 한 번만 더 생각해 줄 수 없겠니? 민재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도현의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소송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현의 아내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임원진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현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권고사직이었지만 스스로 쓴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민재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들었을 뿐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지인을 통해, 가끔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을 통해.
민재는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저절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소식은 언제나 빠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성수동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거리를 내다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도 민재를 봤습니다. 멈칫했습니다. 민재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앉아도 돼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저는 잘 지내지 못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엄마도 저한테 실망하셨고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민재는 여전히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친구들, 혼자 걷는 사람들.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법정에서 들었어. 진심으로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후회해요. 매일 후회해요. 민재는 그제야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후회는 네가 할 일이야. 나랑 상관없어. 하지만 뭐.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네가 한 일이 없어지나.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저도 알아요.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나도 힘들었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낮았습니다.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날 때 나는 혼자 집에서 기다렸어.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민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서연이 그를 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더는 없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너한테도 나한테도. 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또 다른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도현이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자였습니다. 민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꼭 한 번만요. 부탁입니다.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장소를 보냈습니다. 한강공원. 저녁 6시. 도현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가갔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재는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을 봤습니다. 겨울 강물은 어두웠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직장 그만뒀어요. 도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도 이혼 소송 넣었고요. 그것도 압니다. 도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알려고 한 건 아니에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절로 들려오더군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 안 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보통은 다들 변명하던데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사실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도 당연하니까요. 민재는 도현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후회하죠.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사과하려고요. 도현이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법정에서는 못했으니까. 민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에 물결이 일었습니다. 사과받았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민재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주봤습니다. 잘 사세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강을 봤습니다. 건너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것, 오래 짊어지고 있던 것. 그날 밤, 민재는 새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이전 집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고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짐을 풀지 않은 박스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야경이 보였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것을 지웠습니다. 도현의 번호도 지웠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도 지웠습니다. 메시지 기록도 지웠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 민재는 한참을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두 사람. 그는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진들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비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스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텅 빈 방, 텅 빈 휴대폰, 텅 빈 마음.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도면을 봤습니다.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소규모 주택 설계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 독신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살 집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다만 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면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모든 공간이 당신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당신을 찾았어요.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을 가장 잘 만들 것 같아서요. 민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녁, 민재는 새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중국집이었습니다.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원에 가는 아이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민재는 그들을 보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새 번호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요. 민재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맥주 한 캔을 샀습니다. 아파트로 올라와 창가에 섰습니다. 캔을 땄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시원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서연도 이 도시의 한 불빛 아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민재의 삶과 관계없었습니다. 민재는 맥주를 다 마시고 캔을 버렸습니다. 박스를 하나 열었습니다. 책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책장에 꽂았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이 작은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자신만의 시간을, 자신만의 삶을. 그리고 그 과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괜찮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겨울 내내 닫아두었던 창이었습니다. 이제 열어도 괜찮았습니다. 민재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새로 산 커피 메이커였습니다. 작지만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혼자 마실 커피였지만 정성스럽게 내렸습니다. 향이 방을 채웠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스들은 모두 풀렸습니다. 책들은 책장에 꽂혔고 옷들은 옷장에 걸렸습니다. 작은 식탁, 간단한 소파, 벽에 건 하나의 그림.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앞 작은 공원에 핀 꽃이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사무실도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2개 더 들어왔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집. 작지만 완전한 공간. 민재는 그런 설계에 집중했습니다. 도면을 그리며 생각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외롭다는 것과 다른 것, 자유롭다는 것과도 다른 것, 그저 온전히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민재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연의 글씨였습니다. 민재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오래 망설였어요. 하지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당신을 배신했고 당신의 시간을 빼앗았고 당신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제 선택이었고 제 잘못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엄마와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고요. 친구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지만 이해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실망을 준 거니까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내줘서. 그래서 저도 제대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일어서진 못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담담하게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재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강물은 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민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몇 달 전 도현과 마주 앉았던 그 벤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잘 지내니? 잘 지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미역국 끓여줄게. 민재는 웃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주말 민재는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미역국을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낡은 소파, 익숙한 냄새. 민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국을 떠주며. 괜찮았어요. 괜찮을 리가 있니? 엄마가 봐도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이제 괜찮아요.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민재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길 잘했어. 엄마는 처음엔 네가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더라. 흐지부지 넘어가면 너만 더 힘들었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과거는 과거야. 혼자 사는 게 외롭지. 그럼 됐다. 가끔만 외로우면 괜찮은 거야. 항상 외로운 게 문제지. 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민재는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재는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방이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민재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들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민재는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쓴 글이었습니다. 나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다. 민재는 그 문장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때의 자신. 순수했고 꿈이 있었고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건축가였습니다. 여전히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더 잘 알았습니다. 벽과 지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진짜 안전은 신뢰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튼튼한 집도 집이 아니라는 것. 저녁, 민재는 부모님과 함께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과일을 깎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졸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순간들. 밤에 집으로 돌아오며 민재는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가득했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사는 사람도. 민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몇 달 전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민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월요일, 사무실에 새로운 의뢰인이 왔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새 출발하려고요. 작은 집이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집을 원하세요? 편한 집이요. 복잡하지 않은, 그냥 제가 쉴 수 있는. 알겠습니다. 민재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어때요? 의뢰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외롭고 불안하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롭달까요? 제 시간을 온전히 제가 쓸 수 있어서. 민재는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 선생님도?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의뢰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는군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집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조 채광 동선. 민재는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 간단한 부엌, 편안한 침실. 복잡하지 않지만 완전한 공간. 혼자 살기에 충분한 집. 그날 저녁 민재는 설계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집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을 담는 공간.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곳. 상처를 치유하고 힘을 얻고 다시 나갈 준비를 하는 곳. 그렇다면 좋은 집은 무엇일까요? 크거나 화려한 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집. 민재는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작았습니다. 서연과 살던 곳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민재는 편안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됐고, 숨기지 않아도 됐고,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 민재는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 서연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각자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민재는 그들이 잘 되길 바라지도 못 되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몫을 지고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민재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퇴근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이제 그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깊이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민재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은, 외롭지만 자유로운, 상처받았지만 치유된 그런 하루. 민재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방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 살아있다는 증거. 계속 나아간다는 약속.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 민재는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오직 앞으로만.